그리고 지난번에 오메가3 들어있는 그 뭐야 씨앗 종류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틀리게 얘기한 게 있는데 아마씨라는 거는 영어로 플렉시드예요. 아, 플렉시드요. FLAX 예. 그다음에 seed SEED. 예. 여기도 아주 좋은 오메가3 들어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경옥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경우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치아 시드라고 있어. 치아 CHIA 시드. 요것이 좋은 거는 그 뭐 물에 들어가면은 한 40배로 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좋기 때문에 변비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씨앗을 사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불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거트나 뭐 이런 딴 데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고요. 네. 잘 활용하시면 아마 그 좋을 겁니다. 그 내용도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제가 미흡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C야, 그 잉글리시가 어떻게 되지요? CHIA He야. seed SEED는 씨앗이란 뜻이니까요. 네, 그렇죠. He야. 씨앗, H-I-A. 씨앗, He like is 씨앗, him. CHIA, CHIA, seed. CH. 이따가 오케이. 설명이 오케이. 나옵니다. CHIA. Thank you. 네, 네, 그리고 아주 변비에도 좋고, 아마존. 그다음에 당뇨나 이런 있는 사람 있는 분들도 그 콜레스테롤을 물구변으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네. 네, 아주 좋아요. 한방에서 이제 복분자라고 있어요. 복분자 아니라 그, 그 질경이 씨앗 껍질이 있어요. 예, 질경이 씨앗의 껍질. 요것도 굉장히 그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쓰셔도 돼요. 그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고 꼭 저한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여튼 이따가 다 설명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예, 이제 시간 됐습니다. 아, 시작하시면. 시간 됐나요? 네, 예. 그러면은 뭐 늦게 들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의사 권진열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그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있으셔서 제 연락처하고 이걸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적으시고 또 이렇게 녹화하신 거 받으시면은 또 여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처는 전화번호하고 웹사이트하고 이메일이 나와 있고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어요. 게이더스버그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나가고 콜롬비아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나는데 콜롬비아 몰 그 있죠? 그 앞에 있어요. 게이더스버그는 그 코스코 바로 근처에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고요. 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저희는 매주 그 한 번씩 그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좀 뉴저지에서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저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그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의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주최하는 건데 아이디가 좀 틀려요. 그거 보시고 그냥 뭐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그냥 서로 이야기만 나누고 뭐 이렇게 그냥
격식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비밀번호도 없고 그냥 들어오실 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디 치고요. 지난번에 그 했던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그 운동도 많이 하고 조금 뭐 못 먹긴 했지만은 자연식을 주로 먹었지만은 현대 사회 들어서 가공된 음식물이 많아지고 화학 첨가물이 많아지고 근데 옛날에는 노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활동량은 또 적어졌는데 가공식이나 화학 첨가물이 많아졌다. 그래서 어, 그런 사회 변화가 있다는 거는 다 아시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가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 그래프가 설탕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꺾은 선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되고 설탕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또 뭐가 늘어나냐 비만이 이렇게 확 같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살찌고 우리가 성인병 걸리는 것이 설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과의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설탕과의 전쟁을 해야 돼. 이게 로비를 많이 설탕업자들이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설탕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나 이런 거 프렌치 프라이 크기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운동은 별로 안 하는데 사이즈만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의사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뭐 무슨 병에 걸리면 다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걸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주 급한 거, 사고가 났다든가 무슨 어디서 전염병에 걸렸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지만은 나머지 그 비만이라든가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암, 협심증, 뇌경색, 아토피, 우울증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될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존중하지만 내 스스로 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는데 쭉 짜내고 이제 그 복식 호흡을 아주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공기를 우리가 빨아들여야 됩니다. 물도 너무 섭취를 적게 하면 안 되고 적당량 해야 되고요. 물하고 더불어 필요한 건 소금입니다. 네. 그다음에 햇빛을 아주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받으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설탕 소비량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설탕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가 첨가물 들어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네, 운동은 걷기 운동 외에도 근력 운동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휴식이라는 건 여기서 뭐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는 깜깜하게 해놓고 밤 11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이 잠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 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절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가짐이 아주 평안하고 그다음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온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나쁜 물질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걸 좀 해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물이 이렇게 새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것이 한 가지도 빠뜨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 오늘 안 먹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 10가지 중에서 이거 내가 오늘 했나 안 했나를 꼭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음식, 아까 요 음식을 바로 먹자 요 4번째 요걸 갖다 다시 10가지로 나눴어요. 그것이 이제 식사 간격을 5, 6시간으로 정해서 식사 시간을 딱 고정을 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간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과식하지 마시고, 야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반찬을 여러 개를 꺼내 놓고 먹지 말고, 하여튼 위에 부담을 최소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반찬은 2-3가지만 놓고 먹되 매 끼니마다 이렇게 메뉴는 바꾸세요. 그다음에 뭐 가공식품 피하셔야 되고 꼭꼭 30번 이상 씹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육류는 요즘에 그 옛날 고기하고 또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라든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가공품을 항생제 이런 걸 먹여서 키우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식하지 말아야 되지만 야식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좀 건너뛰세요.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이 중에서 그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 큰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일수록, 중대형 교회 다니는 목사님일수록 아주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이 꼭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 신자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 그 알아맞히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대답이 없으신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간격 5, 6시간으로 정하고 간식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집에 신방 가시면은 그냥 뭐 아주 좋은 음식 많이 차려 놓잖아요. 근데 그때 먹는 게 사실 간식이죠. 그래서 간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뭐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신방 가면은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가, 목사님도 건강하고 저기 또 집에 오시는 분 집에서 이렇게 준비할 때도 아주 부담이 없으니까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윈윈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냥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놓고 또 목사님은 이것도 차려놓은 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그냥 그 목사님을 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좀 대접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그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배를 그냥 쫙 짜내고요.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가 조금 나오게 하면서 옆구리까지 아주 그 넓게 이렇게 숨을 많이 들여 마시고 느리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맑은 공기 많이 쐬시고, 그래서 집 안에서만 있을 때 그 현미경으로 피를 관찰해 보니까 왼쪽처럼 이렇게 피떡이 뭉쳐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심호흡하고 내려와서 피를 관찰했더니 오른쪽처럼 이렇게 깨끗한 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기는 참 공기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많이 걸으시고 또 숨도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기를 부탁드려요. 네, 물은 보통 1.8리터 정도 60kg 기준에서 이렇게 마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네, 밥 먹기 직전하고 직후에는 좀 피해 주시고 공복에 주로 따뜻한 물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 일어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찬물 마셔가지고 아랫배가 아프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나는 건강식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리비히의 법칙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냉수 드시던 분들은 꼭 따뜻한 물로 바꿔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변이 우리 그 물만 또 잘 마실 게 아니라 그 소금이 우리 몸이 0.9%의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변 염도계가 있어요. 요걸 하나 구입하시면 드레텍 솔리메터 요걸 갖다가 아마존에서 치셔서 사시면은 35불 내지 40불 사이에 해요. 요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씩 체크하셔서 0.9가 훨씬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소금을 더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되고 우리 체액에 맞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건 책이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따뜻한 물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늙는 것도 엔티에이징이 되고 그다음에 살도 빠지고 코막힘, 기침, 생리통, 여드름, 소화기능, 그다음에 변비, 비듬도 줄어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꼭꼭 씹으란 말 아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코 골고 입 벌리고 자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그 입에다가 그 테이프,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는 걸 해보면 한 15일 정도 되면은 그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코로 숨 쉬는 게 있고 입으로 이렇게 입 벌리고 숨 쉬면은 그 코로 숨 쉬는 게 더 적을 것 같은데 실제로 코로 호흡하는 게 2배 가량 더 많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찬물밖에 못 마시지 뜨거운 물은 싫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찬물을 마시되 생기지 마시고 가글만 따르륵 하셔가지고 뱉으시고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햇빛을 이렇게 쬐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하는데 햇빛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많이 생겨요. 세로토닌이란 게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수면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바로 먹자. 이건 아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냐,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냐 이걸 꼭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는 주로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빵, 그다음에 국수,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좀 안 좋아요. 그다음에 설탕 들어가 있는 거, 사탕 이런 거,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전통 유제품, 양식에 의한 생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실천을 못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밀가루 음식, 그다음 튀긴 음식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도 그걸로 튀게 되면은 튀기는 순간에 그것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다는 것 꼭 알고 계시고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콘 시럽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내 장에 부담을 주는구나. 이걸 꼭 염증을 일으키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 거 대신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된장찌개라든가 콩도 유전자 조작으로 많이 키우지만 그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좋은 물질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 이런 것이 해독 역할을 하고 요오드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해롭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고기를 좀 적게 취하려면은 그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니까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너트가 브라질 넛, 아몬드, 잣, 호도 이런 게 그다음에 아까 치아시드, 플렉시드, 아마시 이런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땅콩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 오메가3 들어있는 식물을 얘기했지만은 그 요거를 약으로 그냥 차라리 그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감마리놀레산하고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그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을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갱년기 증상, 생리전 증후군, 위장병, 아토피, 천식 이런 데까지도 좋은 기름이 영향을 줍니다. 뭐 이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니까 김치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시되 과량은 드시지 마세요. 너무 그 단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을 올리니까요. 네, 푸른 주스 같이 이렇게 그 뭐야 파이버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드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콜레스테롤이 같이 그 대변으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수도 이것도 파이버가 많이 들어 있어요. 한약재인데 고구마에도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 뭐 이거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그 상기시키고자 제일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바닥에 있는 거죠. 이거는 몇 끼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지나 그다음에 배추, 오이 뭐 이런 식물성 채소류, 그다음에 이런 좋은 오일, 그다음에 뭐 이런 그다음에 씨앗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것이 지중해식 식단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두 번째로 많이 드셔도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드시면 좋은 것들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이런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 분으로 이제 조금 드셔도 되는 거는 계란, 치즈 이런 건데 우유는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유는 안 좋지만 우유를 발효시킨 거, 치즈나 이런 거는 그래도 권해드립니다. 제일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는 요거죠. 그래서 육류나 당류 이런 거는 좀 줄이시는 요것이 이제 지중해 식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 참 좋아요. 그런데 근력이 좀 어느 정도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을 붙게 하려면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스쿼트 이거 한 20번 하시고 너무 심하게 구부리지 마시고요. 저 뭐야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그다음에 다리 넘기기 그다음에 그 푸시업을 이렇게 무릎 대고 하는 거 이거 이 정도 한 20번씩 하는 걸 3세트 정도만 하시면 한 15분 걸리거든요. 이것만 한 몇 개월 해도 근력이 확실하게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장비가 저희 한의원에 있거든요. 저희한테 오시면 이걸 측정해 드립니다. 여기 측정하시면은 이제 지금 뭐 지방이 많다, 근육을 얼마 해라 이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있는지, 단백질은 적당히 있는지, 미네랄은 적당히 있는지, 체지방은 얼마인지 이것이 다 분석이 가능하니까 가끔가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아 내가 운동하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아
아,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좀 나빠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또 느끼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잠은 언제 주무시는 게 좋냐면은 11시부터 3시까지가 골든 아워예요.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3배의 축복을 주는 시간, 밤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때 깊이 잠들어야 되니까 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빼미 역할을 하고 밤에 주무시지 않고 이런 시간에 주무신다 하면은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이때 3시간 자는 거하고 이 아주 골든 아워에 1시간 자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효율적으로 주무시려면은 꼭 한밤중에는 꼭 깊이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술, 담배, 커피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커피 드시는 건 좋은데 커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물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물을 꼭 한 잔 반을 미리 드시고 그다음에 커피를 드세요. 그런데 커피만 많이 드시게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가까운 곳에 로제토 마을이라고 펜실바니아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 사람들은 막 술도 조금 마시고 뭐 그 가공식품도 좀 먹고 그런데 심장 질환이 아주 적대요.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 아주 그냥 사람들 사이 관계가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그 요인이 됐다고 해요. 그 장수 마을에도 가보면 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대개 저희 한 병원에 오시는 분의 체온을 재보면 대개 96도 전후예요. 노말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조금 낮은 온도거든요. 어떤 온도가 돼야만 정말 면역력이 왕성하느냐. 98.6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99 가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체온이 하여튼 올라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뭐야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황토 찜질 온돌이라는 거 한 30불 이하로 팔거든요. 3분만 충전하면 한 3시간 정도 따뜻한 게 유지되는데 주무실 때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대시면은 체온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체도 좀 쉬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갖게 하자. 이런 것이 이제 10번째고요. 산도 휴식년 하듯이 인체도 좀 쉬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이고 금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병이 걸렸는데 뿌리가 상하면은 이거 아무리 조금씩 치료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강 10계명이라든가 장내 누수가 혹시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실천하셔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만 이런 질병이 오지 않는다. 이런 그림입니다. 요거는 뭐 지난번에 했는데 뿌리하고 요 윗부분은 사람하고 반대다 이걸 꼭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뿌리는 우리 상부 쪽에 해당되고 요거는 이파리는 좀 여기 아래쪽에 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뿌리는 머리 쪽으로 작용하니까 감기에 쓰이고 파 끝은 이제 아랫부분 그러니까 월경통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한 거 복습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이걸 참조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드릴 거는 이제 쑥뜸을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모기분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건전지 넣고 이렇게 요 부분을 누르게 하면 여기서 불이 나와요. 그걸 이제 거기다 딱 대면은 모기문대 부은 것이 싹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활용할 수 있냐면 뜸 뜨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 20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요 테라피크 요걸 치시면은 요것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냄새 없이 뜸을 뜰 수 있는 기구가 있다. 요걸 아시고 그다음에 뜸을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요거 등 뒤에 이렇게 뜨는 자리가 있고요. 요건 좀 힘드니까 곡지라 그래서 여기 L 보이는데 여기 쏙 들어간 데를 하시게 되면 요 곡지라고 하는 데인데 성인병 예방에 아주 필수의 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압을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그 기구를 이용해서 거기다 대고 있으면 아 뜨거 할 정도의 그 느낌이 왔을 때 딱 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회라고 하는데도 여기 누가 이렇게 대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그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해주지 않더라도. 여기도 중풍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건망증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족삼리라는데 무릎 아래 요 붉은 뼈 바깥쪽 여기가 이제 족삼인데 여길 두들기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자꾸 생각은 많고 다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면 그렇게 역삼각형이 되니까 불안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줘 머릿속에 나쁜 기운을 갖다 아래로 쭉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족삼리혈이에요. 그래서 무병장수혈이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여기 새끼손가락 있는데 여기부터 도만 곳으로 여기를 막 왔다 갔다 문지르면은 거기가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상부의 그 나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좋아지면 소화가 잘 돼.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 밥 안 먹는 애들 있잖아. 막 까탈스러운 애들한테 여기 막 문질러주면 여기서 열이 나거든요. 그럼 밥 잘 먹는 아이로 바뀌어요. 어른들도 밥맛 없어 그런 분들은 여기를 아주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거나 여기를 막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거 마음에 나타나는 거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만 우선 보세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 친척들만 만나면 부인한테 야, 이 사람아 자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다 나중에 그 버릇 좀 고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분노는 남편을 겨냥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보고 왼쪽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얻어맞은 남편은 공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로 대받아칩니다. 그래서 그게 어때서 이 사람이 정말 하찮을 가지고 싶지 않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감정도 일종의 수류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류탄을 상대방한테 던질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그럼 되느냐. 그 남편한테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아까 친척들 앞에서 나한테 야, 이 사람아 라고 했죠. 당신 말끝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속상해요. 저 여자는 집에서도 저렇게 하대당하고 있구나. 오죽 못났으면 남편에게 저런 대접을 받고 살까 하고 친척들한테 간구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그 분노를 남편한테 그냥 던지질 않고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남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럼 같이 화를 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녀는 남편에게 분노를 던지지 않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저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상처받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그 태도로 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의 그 수류탄을 상대방한테 탁 던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폭발시킬 거냐, 그거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르기만 해도 좀 이렇게 좋아지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발등의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무슨 역할은 여기가 근육을 아주 강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죠. 그래서 파츠나 이런 걸 테이프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눌러주시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근육에 힘이 생겨요. 근육 피로, 두뇌 피로, 육체 피로가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거 하면서 못 일어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그다음에 합곡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여기가 합곡혈인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팔이 잘 올라가고 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갈 때 거기를 이제 자극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되면 사실 소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여기 쏙 들어간데 용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콩팥하고 심장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여기 또 자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팥이나 이런 걸 붙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엄지발가락 있는 쪽에 여기 쏙 여기 뒤꿈치하고 만나는 자리는 방광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걸 붙이게 되면은 소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요 새끼 발가락하고 이렇게 여기 뒤꿈치 사이 여기는 이제 허리 통증에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소변하고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뭘 반창고로 붙이고 걸어 다니면 자동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용천하고 방광 요 사이에 이걸 수뇨관이라고 치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잘 눌러보시면 아주 아픈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뭐야 어떤 쌀알이나 뭐 팥이나 콩이나 이런 거 붙이시고 고르시게 되면 당이 떨어진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붙인다면 요 생식기하고 삼음교혈에다가 또 붙이게 되면은 그 당뇨가 좀 많이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실천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혈압도 이렇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엄지발가락에 여기 도톰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는 파다리나 이런 걸 붙이면 굉장히 아파요. 여기 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가느다란 쌀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붙이게 되면 좁쌀이나
이런 걸 붙이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잖아. 여기는 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뭐 콩 같은 거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걸으시면은요 혈압이 떨어져요. 실제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혈압계를 한번 재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제가 그 미국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쓴 Salt Your Way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사람은 소금이 너무 그 섭취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부신 기능 회복하는 게. 그다음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사람은 그 소금 4분의 1 티스푼하고 베이킹 소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스프레이 하면은 그다음에 그 뭐야, 그런 비염이 멈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 천식에도 한 꼬집에 소금을 혀에 넣고 순수한 물을 마시면서 15분 내지 20분 반복하면 천식도 많이 좋아지고요. 지금은 전부 소금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잠이 안 올 때도 한 꼬집에 소금을 갖다 온수에 타서 마시고 주무시면은 잠이 잘 온다. 그다음에 다리 지나실 때도 한 꼬집에 소금을 소량의 물과 하고 잠자기 전에 복용하시면은 지나는 게 줄어든다. 이런 게 이건 실제 결과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이제 그 소금 2컵하고 베이킹 소다 2컵을 목욕물에 넣어가지고 거기 목욕을 하시면은 좋고요. 당뇨 있으신 분도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할 때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서 마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근육이 좋아진다. 필요할 때 아까 그 소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위염이나 그 이산 역류가 있을 때도 소금 한 꼬집을 섭취하면은 이산 역류가 즉시 없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소금을 좀 더 섭취해야 되고, 가래가 있을 때도 한 꼬집에 소금하고 물 한 컵을 드시면 가래가 연해집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실험한 결과인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올라간다는 거를 이분이 확인했다고 해요. People have the ability to come in and receive education on a topic that is 근데 relevant. 저희가 이제 소금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식탁용 소금이 있고 천연 소금이 있는데, 식탁용 소금은 담석도 만들고 체중도 증가시키고 혈압도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 씨솔트는 그 반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혈압 환자에도 씨솔트는 좋은 역할을 한다. 이건 실제 그 나오는 결과입니다. 뼈도 소금이 한 27%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을 때도 씨솔트가 좋은 역할을 하고요. 통풍 관절염에도 씨솔트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씨솔트가 왜 좋으냐면은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 80가지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데 혈압이 조금 높아져서 병원에 가서 이뇨제 처방을 했더니 한 달 뒤에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저기 콜레스테롤 약 먹으랬다고 해서 약 먹게 되고, 또 그 약을 먹었더니 간 수치가 올라가서 또 간약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갑자기 몸이 망가지게 된 걸까? 이렇게 이분이 좀 의심하는 게 있고, 어떤 분은 또 그 나름대로 건강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싱겁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싱겁게 먹으면서 물도 2리터 이상 마셨는데 왜 기운이 이렇게 없고 피곤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않는다는 거죠. 철분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싱겁게 먹고 음식도 천천히 씹어 먹는 편인데 왜 저혈압이 되고 식은땀도 나느냐.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의 어떤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걸 갖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16.8g의 소금을 많이 먹게 이렇게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128% 정도만이 4 정도가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소금을 많이 먹었는데도 혈압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 한 10g 정도 하루 섭취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5g 정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은 15g까지도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과를 볼 때 저염식 하면 4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금하고 혈압 상승하고 큰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걸어가도 10 정도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10명 중에 3명 정도 4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소금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륨하고 소금은 칼륨이 많아지면은 소금도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 이렇게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금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9,000명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나라 사람을 해서 실험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셨죠? 그래서 어, 아까 그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데 음, 그 10g 정도, 10 내지 15g 정도 섭취했을 때 가장 그 심혈관 질환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거보다 더 너무 저염식을 해도 심혈관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15g보다 더 많아도 심혈관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 아까 V자로 된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래서 15g까지 그 괜찮다 하는 것이 뭐 한두 명 실험한 것도 아니고 8,000명 실험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염식을 하는지 그 정말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 하나 사셔가지고
아침에 재보시면은 이것이 우리 0.9% 소금물이거든요. 제품이. 그래서 이걸로 아침에 일어나서 재봤을 때 이게 0.9%가 나오면은 정상이고 0.5%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너무 싱겁게 먹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갖다가 구입하셔가지고 하시고 이거 구입하기 싫다 하시면은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이거 측정해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싱겁게 먹고 있는지 짜게 먹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지난번에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들깨가 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많이 볶게 되면은 그것이 변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볶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들은 게 호두에 많이 들어있고요. 미역이나 파래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주 좋은 그 장에 들어가게 되면 식이섬유 역할을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같이 배출을 해서 황금색 변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서 미역이나 김, 파래 이런 거는 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미역국을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그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걸 드셔도 변비가 해결이 되고요. 미역, 파래. 그다음에 그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수십 배로 불어나는 게 치아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작은 술에다 물 한 컵에다 이렇게 10분간 불리면 이렇게 불어나요. 이걸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비 해소에 좋고 그다음에 또 차전자피라고 해서 차전자라는 게 질경이 씨앗의 껍질이에요. 이것도 수십 배로 늘어나는 파이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사일럼 허스크 파우더라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존에 9.9불밖에 안 해요. 이거 한 봉지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치아시드처럼 물에 타서 드시든지 하시게 되면은 변비 탈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아주 계속 드시면 안 되는 건데 마그네시아라고 있어요. 그 약국에 가시면 어느 약국에나 다 있어요. 뭐 이거 사셔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일시적으로는 쫙 빼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어요.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요거는 아주 일시적으로 계속 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취급하는 게 또 있는데 청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차전자 피 질경씨 껍질이 들어있고 결명자 하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마도 들어가 있고 요걸 드시게 되면은 변비가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 들어있는 게 생선이 좋다고 하는데 순 같은 것이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약으로서 드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섭취를 조금 하시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걸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이런 중금속이 배출하려 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도 아주 좋은 그 오일에 속해서 체중도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좋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아보카도 오일이 뭐가 좋냐면은 그 프라이팬에다 그렇게 뭐 지지고 할 때는 딴 거는 발연점이 낮은데 아보카도 오일이 2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변형을 좀 음식의 그 독을 좀 적게 발생시키려면은 아보카도 오일이 좋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요드가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아까 미역, 다시마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거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 천일염에도 이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목만 보겠습니다. 요오드가 이렇게 좋은 점, 갑상선 호르몬에 좋고요. 세포의 그 암세포라든가 이런 건 나쁜 세포를 사멸을 유도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미역, 다시마, 톳 이런 거가. 그다음에 소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좀 닫아. 그다음에 알러지 반응에도 이제 좋고요. 면역 반응에 좋고요. 그다음에 세포막 보호하는 데 좋고요. 그다음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니까 당뇨 비만에도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칼리화 시키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다시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단단한 걸 갖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또 얘기하시고요. 그다음 콜레스테롤 약을 대체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비타민 B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를 하고 그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B3 이걸 갖다가 하나를 드시고 또 아까 그 좋다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6하고 오메가3 들어있는 거 그걸 갖다가 같이 드시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끊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감말 리노레산이고 오메가3 이렇게 용량이 많은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이거 염증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제 연락처는 이렇게 됩니다. 네, 전화번호 443-878-4637. 그다음에 줌으로 접속해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시려면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네, 질문. 예,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마이크를 다 이제 언뮤트를 하시고요. 그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나 전체 이메일로 뭐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인의 그 주소하고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각자한테 아까 그 뭐 이렇게 장에 좋다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변비에 좋은 거 이런 거 갖다 몇 가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보내드리고 퀴즈 지난번에 맞추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양을 좀 더 1.5배로 더 늘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 아주 쉬운 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찬물 마시는 게 좋다, 뜨거운 더운 물 마시는 게 좋다. 도움을 마시는 게 좋다. 하시는 게 예, 원피킴 원필 선생님이 대답하셨죠? 네,
선생님한테는 제가 선물을 한 1.5배로 더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주소하고 이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제가 권 선생님 오늘 어제 신문에 크게 나와서 아, 그걸 제가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네,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가려고. 예,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 좋은 장비가 많아요. 체지방 재는 것도 있지만은 네. 여기에 아까 소개를 못 드렸지만은 그 피가 지금 얼만큼 막혔나 그걸 잴 수 있는 게 사실은 양방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저도 그게 있거든요. 예, 한번 이 워싱턴 찾아가지고. 지역에 없어요. 근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그거 측정해 드립니다. 오시면은. 제가 콜롬비아에 살기 때문에 이 네. 콜롬비아 오피스로 가면 들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번 또 얘기하세요. 시간은 2분 남았어요. 네, 오늘 이번 학기 예정된 2번 강의 중에 한 번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릴 테니까 또 답해 보세요. 그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게 들깨인지 참깨인지. 들게. 들게. 아까 누가 이경옥 선생님도 대답했죠? 네. 이경옥 선생님한테 또 선물 1.5배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주소를 기대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 전부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다 드립니다. 여기 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네. 아. 하여튼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강의한 거는 뭐 목사님한테 요청하시면은 또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복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